안녕하세요. 자, 기지개 한번 켜고 시작합니다. 자, 발 올려서 천천히 밀어 올려. 옆 사람은 치지 말고 가슴을 쭉 열어서 펴고. 자, 오른쪽 발부터 천천히 당겨서 풀어주고 반대로도. 자, 어깨 좀 두들겨주고. 여기서 지난번 27일 날 제가 했던 합격 설명회를 안 들은 사람, 인강이든 직강이든 이렇게 많이 안 들었어. 그걸 오늘 강의 끝나고 가면 강의 중간중간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건 필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합격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게 고시마트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티치스파에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그 6개 항목을 놓고 나누는 거니까 가능하면 전체 다 들어야 돼 필히. 자, 오늘은 그와 관계없이 일단 자료는 오늘 나간 게 종류가 4가지죠. 연간 학습 계획서 한 장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 교육학 그동안 기출 문제하고 모범 답안 자료 하나 있고, 그리고 한눈에 보기가 있지.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핵심 톡톡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지은 이름인데 뭐 핵심 정리 뭐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핵심을 탁탁 건드려 준다는 의미에서 핵심 톡톡이라고 올해는 용어를 바꿨는데 요 자료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논술 예제가 나갈 거야. 그리고 예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니까 뭐 굳이 다 나눠서 얘기하면 종류가 좀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그지? 이 자료는 이제 이어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고, 올해 시험을 먼저 잠깐만 좀 봅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말고 이런 쪽 빈자리 있으니까 앉아. 주자면 서서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자, 올해 문제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고 그야말로 멘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럼 도대체 교육학을 몇 년씩 또는 1년 내내 강의를 듣고도 문제를 보고 멘붕이 온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멘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2, 3분 만에 극복하고 잘 거의 만점에 가까운, 물론 이제 채점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만점 가까운 답을 쓴 사람은 누구고, 그 다음에 엉뚱한 답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 이런 부분부터 이제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나가야 될 길을 정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보면은 문제가 작년하고는 다르게 4점짜리를 4개를 냈거든. 그래서 문제를 잠깐만 봅니다. 다음은 A 중학교 학교 교육 계획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에서 교사들이 부임 토론 결과 일부를 교감이 발표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A 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자유교육 관점에서 논하고, 거기가 첫 번째 문제죠. 앞에서부터 쭉 하나 긋고, 그 다음 두 번째 교육 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몇 줄 긋고, 세 번째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제 제시 방안 하나 긋고, 4번에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를 각각 3가지 설명하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지? 그래놓고 이제 첫 단락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 워크숍은 우리 학교의 교육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 목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합리적 정신 개발 일단 밑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교육 추구 밑줄. 그런데 지난해 도입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특별보상제 시행으로 이들 교과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지만 학교가 추구하고자 한 것과 달리 반별 경쟁에서 이기거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 목적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이 왜곡으로 인하여 교사는 주로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조입식 수업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여러 교과에 서며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화하지 못하는 결과, 즉 여러 교과에 스며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화하는 이거에다 밑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그 다음 밑줄 긋습니다.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밑줄 긋고, 즉 자유교육을 이상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이제 멘붕이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마지막 11월 마지막 총정리에서 다시 한번 내용 전체를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피터스의 교육론에 나오는 대부분 내용들인데 굳이 자유교육이라는 용어를 언급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놓은 사람, 즉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암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암기를 해 놓느냐라고 하는 게 인출에 쓰는데 영향을 미치겠지. 그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여러분들이 자료를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았어. 그래서 그냥 폴더를 하나 놓고 처음에는 막 자료 갖다 집어넣었어. 처음에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알 수 있지만 이 자료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자료가 어딘지 알 수가 없지. 그러면 찾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간 사람 있고, 그 내에서도 폴더 내에서도 또 나름대로 이런 식의 구분을 두고 그 내용을 이렇게 묶은 사람은 끌어내기가 좋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만일에 피터스의 교육론 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 이 피터스의 교육론의 기본적인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론적 지식 교육을 통한 합리적 마음의 개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딱 입력되어 있고, 그 다음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교육의 준거라는 게 있는데, 준거가 세 가지다. 하나는 규범적 준거, 즉 목적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인지적 준거, 내용에 관한 거고, 과정적 준거, 방법에 관한 거다. 그래서 규정적 준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다. 이게 목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 인지적 준거라고 하는 건 이거 받아 적을까 말까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적어도 우리 목적이라는 게 그거잖아. 중요한 내용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보는 순간에 드르륵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적어. 두번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인지적 준거라고 하는 건 뭐냐? 내용인데, 내용은 뭐냐? 역시 지식. 다른 표현하면 지식의 형식에 입문을 시켜서 뭘 하겠다는 거냐? 지적 안목, 지식과 이해, 에 도달시키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름대로 지적 안목을 형성하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학습자의 이해와 자율성에 토대된, 자발성에 토대를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일에 딱 입력이 돼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합리적 마음이라는 정신이라는 게 탁 보는 순간 이거 피터스 이야기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더더구나 지식 교육을 통한 하고 나왔지, 그지? 그리고 이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이 내재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육 개념 속에 들어있는 교육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역시 피터스가 주장한 것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 내용들이 툭 잡혔으면 그대로 주르륵 이렇게 다시 뼈대 탁 만들어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력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제 이게 나온 합리적 마음 정신 따로, 지식 교육 따로, 그 하기에서 어떤 암기 위주 교육했다는 거 따로, 그다음에 나온다는 자유교육 따로, 이 단어들이 따로 돌기 시작하는 거야. 따로 돌기 시키면 언제 맞다 떨어질 건데? 시험 보고 나오니까, 해설 들으니까, 집에 자려고 누우니까. 왜? 이렇게 인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해놨잖아. 그죠? 우리가 장기 욕석에 집어넣었다가
장기역 속에 있는 걸 끌고 와야 쓸 거 아니야. 문제를 풀고. 그런데 집어넣기를 이렇게 안 집어넣었으니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이 부분에 이걸 건드렸다 하더라도 툭 당기면서 이 목차를 그리다 보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 목차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바로 구조화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란 말이야. 첫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암기를 위한 거고, 그치? 세 번째가 적용을 위한 거야. 즉 인출을 좋게 하기 위한 거야. 인출해낼 때는 어느 단어를 탁 건드렸을 때 그 관련된 부분이 한꺼번에 일어난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잖아. 봐. 자, 지난 겨울에 이 강의가 오기 전에 스키장 여행을 갔어. 그다음 스키장 가서 스키장 하고 탁 가면 눈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눈이라는 생각이 나는 순간 뭐 그 옆에서 하얀 옷을 입고 폼나게 타던 그야말로 말을 한번 걸어볼까 했던 뭐 여자가 눈에 뚝뚝이 오고 그날 가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이 날 거고 그에 관련돼 있어 저녁에 무슨 일을 했는 노래방을 가서 노래방을 그 관련된 일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쭉 연관된 것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그 인지광 용어를 쓰게 되면 활성화 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변께 확 불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봐도 되지? 공부하다가 이제 잡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 오늘 강의 끝나고 영화 뭐 볼까? 그럼 영화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지난번에 영화를 누구랑 봤는데 뭐 그날 분위기는 어땠고 그날 먹었던 팝콘은 왜 그렇게 눅눅하게 맛이 없었는지 뭐 온갖 생각이라는 게 생각하기 싫은데 이어서 두룩 떠오르잖아 봐. 이게 활성화 확산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의 핵심이라는 그런 거거든. 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집어넣고 나중에 연관을 못 시켜. 그 집어넣을 때부터 이렇게 연관을 씹어넣고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잠깐 멘붕이 왔다가 즉 한 2, 3분 동안 나를 막 욕했다가 아니 마지막 정리할게 자유교육 이야기 안 했는데 했다가 합리적 마음, 지식교육 그다음에 개념에 충실한 교육 하는 순간 떠올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서 다 썼다. 이런 경우. 그다음 더 기가 막힌 건 두 번째 단락 가봐. 두 번째 단락. 자, 보면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 방식 및 수업 전략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앞서 문제부터 교육과정 설계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제가 들은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딕과 캐리의 교수 설계를 쓰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아니 교육과정 설계에서 왜 갑자기 교수 설계가 튀어나왔을까? 이게 흔히 말하면 이 구조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도대체 교육과정 설계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붙어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이게 엉뚱하게 설계라는 말에만 딱 갖다 걸려서 딕과 캐리가 튀어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딕과 캐리를 쓰면 4점이 와장창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다음 거기다 보면 나오거든. 자, 보면 교육과정 설계 방식 및 수업 전략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교육과정 설계 방식 측면에서 종전의 방식은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말하는 종전의 방식이라는 게 뭘까? 이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 타일러 방식이야. 타일러식으로 해왔다 이거야. 그게 모든 교육과정 설계에서 일종의 바이블입니다. 알겠지? 그런데 봐. 종전의 방식에서는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걸 바꾸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키포인트를 놓친 사람들이 타일러 방식이라고 쓰고 지금도 아직 발표나기 전이니까 우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이게 타일러 방식이 맞겠느냐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해설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이 백워드 교육과정이라는 걸 주장한 내세웠던 맥타이와 위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쓴 책 서문에 나온 내용을 조금 변형시켜서 그대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지? 근데 좋아. 뭐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왜 이 강의를 마지막까지도 제가 하면서 백워드는 별표를 3개 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는 순간 탁 어떤 친구는 성취평가제라고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 강의를 듣고도 그랬다 그러니까 저도 쓴 사람도 속이 터지겠지만 저도 속이 터지는 거야. 왜 여기서 성취평가제를 끌어냈을까? 교육과정 설계인데.
교육과정 설계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본인은 분명히 그랬을 거야. 평가 중심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평가로 써야 될지 모른다. 또 어떤 친구들은 목표 중심 평가라고 썼는데 안 되느냐고 질문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아니 교육과정 설계 방식을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 갑자기 평가 방식을, 그렇지? 이렇게 이제 엉뚱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자료가 어디 들어가 있어 찾아야 하는지 그 방 위치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구조화, 즉 목차 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작년 9월부터 여러분들한테 전공이든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든 고민 있는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면 제가 전화로 직접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구조화하고 목차화한다는 의미를 아직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예를 들어준 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 아이를 기르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 살림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와. 그다음 물건이 몇 개 안 되니까 아무데나 막 갖다 놓잖아. 그지? 그다음부터는 물건 좀 많아지면 어디 찾을 건데? 못 찾지. 그래서 물건 하나 찾으려고 하루 종일 전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지, 그지? 예? 그거 봐.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외우긴 하는데 집어넣기는 집어넣었어. 어디 있는지 알아서 찾아. 그 순간에 못 찾잖아. 그러니 막 찾으려고 길을 쓰다가 안 나오니까 시험지 내는 순간에 거기 썼던 것 같은데 늦었지 뭐. 시험지 막 답안지 놓고 막 부들부들 해봐야 뺏긴단 말이야. 이제 그리고 시험지 내고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버스 안에서 그거였는데 늦었지. 예? 이런 식의 늦게 나타난다. 왜? 처음부터 어디 있는지를 딱 분류해놓고 분류해보고 찾아갔으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책을 여러분이 샀어. 여러분 전공에 관한 걸. 그러면 전공에 관한 책을 막 차면은 그냥 몇 권 안 되니까 서가에다 꽂아. 많아지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도서관가 책 어떻게 찾게? 분류해 봐야 되지. 그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 내용의 머릿속에 내용을 집어넣을 때도 구조화해서 분류해서 집어넣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를. 그걸 찾아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 어를 끌어와야지 쓸 거 아니야. 근데 관련된 어로 따로 전부 다 따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핵심은 우리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분류, 구조화, 목차 짜기. 다른 말 표현하게 되면 제가 만들어준 건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건 그 목차가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왜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할까? 자, 여러분이 새로 만든 백화점이든 어디든 쇼핑센터를 가. 거기서 내가 사고자 하는 어떤 물건을 찾아야 돼.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단순무식하게 가면 어떻게 해야 돼? 1층부터 다 뒤지고 다녀야 되지. 근데 나름대로 이런 분류를 아는 사람은 딱 어떻게 돼? 가서 층별로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예? 남자의 의류인지 여자 의류인지 그게 몇 층에 있는지 그게 뭐 명품이라서 명품만 따로 모은 데 있는지 아닌지를 안내도를 딱 본 다음에,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찍고 대략 거기서 어느 위치쯤 있다는 확인하고 가야 빨리 찾을 거 아니야. 그거 없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겠지. 물론 뭐 쇼핑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하지, 그렇지? 특히 남편을 끌고 왔으면 온데 다니면서 목표는 다른 건데 이것저것 다 보여주면서 자극을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공부는 그렇게 하는 순간 망한다 그 말이야. 그렇지? 그 그리는 게 바로 목차인 거야. 그래서 오늘 받은 자료 한눈에 보이기부터 먼저 봐. 작년에 이제 강의하면서 이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계속 전공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한눈에 보기를 그려줬는데 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근데도 나머지는 여러분 보고 하라 그랬더니만 역시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을 못 믿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은 큰 틀만 줬어. 교육심리 전체, 뭐 평가 전체 이렇게만. 근데 올해는 믿을 수가 없어서 교육심리에 관련된 부분을 파트별로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봐. 첫 페이지를 보면 1. 발달, 2. 학습 이론, 3. 학습 동기, 학습의 지적 특성에서 이 교육심리에 관한 전체가 다 들었어. 보이지? 그 처음에는 이거 보고 이게 뭔 말이지? 이러다가 조금씩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이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건 대략은 떠올릴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전공의 경우도 목차 짜기를 해오라 그러면 막 열심히 해.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 그래서 거꾸로 보여줘. 네 눈에 이게 보이냐? 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작업하는 게 먼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거고, 내가 어느 곳을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기 위한 건데, 지 눈에도 안 보이는 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이게 막 양이 적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한 페이지 집어넣으려고 축소 복사해가지고 깨알 같아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해야 돼요. 돋보기를 들여다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게 만들어 놓고, 이건 뭐 보이냐? 안 보이는 걸 뭐하러 만드냐 이거. 이 잘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눈에 보겠다는 거야. 전체적인 조명을 내가 한 번에 딱 찍겠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뭘 찾아야 할지, 이 분명히 목표의식이 분명히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 들어왔는지도 찾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걸 보면 안 되잖아, 그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 최소한 이게 교육심리에 관해서 가장 뼈대 관한 부분은 딱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페이지를 딱 넘겨. 그 다음에 목자상에서는 발달과 발달 원리가 나왔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빼고 그 다음에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부터 갔어. 그래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관한 건 또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어. 여기 보면 봐. 이론의 기본 입장, 인지와 인지 발달, 인지 기능,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언어 및 학습과 인지 발달 이런 등등으로. 근데 가서 보니까 감각 동작계는 없네. 감각 동작계는 뭐 태어나서 만 1세까지인데 우리가 외워서 뭐 하게? 그지? 이 알고리즘만 있으면 돼. 이런 뭐 쓰라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래서 빼버린 거고. 그다음 전조학기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는 해둘 필요가 있는 거고, 구체적 작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딱 해서 한 페이지 가능한 집어넣었어. 그러면 피아제에 관련된 게 딱 보이겠지? 뭘 봐야 되고 어떻게 목표가 되는 건지 됐습니까? 그다음에는 비고치기가 나와. 자, 비고치기 보지 말고 그다음 이제 받았던 세 번째 자료, 핵심 톡톡을 꺼내봐. 작년에도 핵심 정리라는 책 아마 지금 갖고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이제 문장으로 줄여서 줬어. 근데 역시 안 돼. 왜 잘 안 이루어질까? 자, 지난번 제가 강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흘러다니는 정보를, 이런 학습 자료를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는 그냥을 못 들어갑니다. 그냥을. 그래서 뭘 하느냐면은 부호화라는 걸 해야 돼. 부호화. 이게 암기하기 위한 작업이야. 즉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제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호화하는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지금 1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부호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잖아. 근데 1분 동안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라고 하면 못 하겠지. 그지? 그럼 그 차이가 뭘까 이거야. 그래서 머리는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호화를 한단 말이야. 그럼 부호화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부호가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해봤잖아. 밑줄 치고 색칠하고 옮겨 적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해봤는데, 경상도 말로 하면 쇠 빠지게 해봤는데 다들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무의미한 부호화지. 그 우리 목표는 뭐야? 어떻게 하면 유의미한 부호화를 할 거냐 이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유의미한 부호를 해야 돼. 그러면 유의미한 부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들이 있다. 전략들이. 그러한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뭐 정교화, 조직화, 심상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심상화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봐. 자, 한눈에 보이기를 하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게 심상화 기법이야. 그러나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연결했지. 이게 바로 조직화야. 포함되어 있지? 그다음 그것만 가지고 이제 끝나지느냐? 안 되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의미 있게 연결이 돼서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정 사이에 연결 고리를 만들어줘.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지. 그게 정교화야. 그걸 위해서 뭘 했는지 봐. 이제 자, 세 번째 받았던 핵심 톡톡을 보라고. 보면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보면
앞부분에 목차 한눈에 보기에 뽑았던 내용들 인지와 인지 발달에서 학습자, 도식, 지식 구성 쭉 다 나왔지, 그지? 이거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통문장으로 주면 또 부화해야 되지. 문장 자체는 우리는 못 외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책이든 있는 책에 나름대로 자 펜하고 글 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봐. 무기도 요즘은 엄청나게 많어. 이렇게 미안. 나 이제 뭐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형광펜에 볼펜에 뭐 다양히 들었잖아요, 그렇지? 그 무기를 꺼내갖고 뭐 하는데? 색칠하잖아. 밑줄. 아주 정교한 사람은 이쁜 사람은 작까지 되면서 밑줄 긋고 그다음에 위에 중요한 단어들은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노란색 다 칠하지. 나중에 보니까 책 전체가 파래. 전체가 빨개. 그렇잖아. 도대체 여러분 나름대로 치다 보니까 다 중요해. 다 쳐. 어떻게 배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봐. 부호가 된 거야 제대로? 안 됐지. 이제 부호가 안 됐으니까 이게 안 외워지는 거야. 하루 종일 쳐봐. 여러분 공부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그래. 내내 뭐 열심히 밑줄 그어, 색칠해, 그려놓고 난 다음에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 그대로 옮겨 적어. 네? 그리고 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중력의 법칙을 받아서 머리가 점점 땅하고 가까워져 가. 그래서 엎어져 자. 그걸 엎어 자고 나면 순환도 안 되기 때문에 도장 하나 탁 찍고 정신 잃어. 깨서 나오면은 뭐 했지 내가? 이제 한숨이 확 나오지겠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딱 앉자마자 또 하지? 또 하는 게 있지? 몇 페이지 남았는지 보지?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이따 한숨이 확 나온다면 언제 다 하지 이거? 미치겠지, 그치? 봐야 될 것 많고. 어떤 거 했다고? 무의미한 뭐. 그게 공부 이유가 그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임용을 하다 보면 뭐 4학년 때는 학교 수업 있지, 교생 나가야 되지. 그래서 바빠서 못해. 항상 이유가 있어. 그 떨어지고 나면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과외도 해, 기간제도 한다고 해서 안 돼. 또 그게 몇 년 이어지다 보면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항상 이유가 많아. 그러면 이제 본인들 생각은 1년 내내 공부에만 몰입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지, 그렇지? 근데 가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맨날 엎어져 자니까 도대체 이제 공부에 효용도 안 나오지, 자신이 한심해 보이지, 그렇게 자책하지, 자책하니까 에너지는 갉아먹지. 1년 내내 시간에서 또 한다. 네? 그래서 그 틀을 깨는 방법이 공부 전략. 그 속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작년에도 많이 했지만 명상하는 법, 호흡하는 법, 뭐 이런 등등을 왜 하느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공부가 안 하고도 하면 좋지. 근데 사람 마음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문제는. 그래서 유의미한 부호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통문장으로 줬는데 그래서 못 믿겠더라고요. 작년 모의고사 때부터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 단어를 연결하게 했더니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초반부터 이렇게 철저히 외우게 만들 겁니다. 네? 철저히. 근데 이제 그냥 보면 꼭 무슨 암호 같지? 이제? 근데 이걸 이게 어떤 것이다, 어떤 논리에서 근거된다는 논리 연결하게 되고 여기다가 얻는 이가를 붙이면 딱 문장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외우고 어떤 걸 안 외울 거냐, 그걸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모든 걸 다 외워?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분석이야. 그런데 지금 분석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앞서 문제에 대한 분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준비에 대한 분석도 안 되고 이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온갖 걸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친단 말이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학은 이런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 영역을 다시 다 만들어 줄 거야. 전부 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할 건 당연히 한눈에 보기 외워야 되겠지. 한눈에 보기 첫 부분부터 뭐 다 외우려고 들지는 말고 쓰다 보면 외워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당부하는 거지만 지금부터 이제 내년 발표가 1차 발표가 내일입니다. 1월 6일. 내년은 하루 당겨지게 되면 1월 5일 오늘일 거야. 예? 1월 5일이야. 하루씩 지금 이제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바로 이날 여러분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받아들려면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될 게 있어. 첫째, A4 용지. 그래서
A4 용지가 없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한 박스를 사도 좋고 어차피 이런 프린터라도 필요하니까 뭐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한 묶음씩 이렇게 사도 좋아. 그래서 A4를 가지고 여기 클립을 항상 이렇게 꽂아. 그래서 요거를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녀. 두 번째 필수품. 내가 별거 다 적어준다. 좋아. 가방 필수품. 가방 검사할 수도 없고 말이야. 첫째, A4 용지 묶음. 농담하는 거 아니야. 제 가방에도 늘 들어 있습니다. 늘. 뭐 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목착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책 읽었어. 전공. 복잡하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리하고 싶잖아. 정리하는 방법이 이거야.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예? 어떤 내용 들었지? 이렇게. 나중에 논술 예제할 때도 할 거고 올해는 이제 계획서 보면 알겠지만은 3, 4월에 한 8번 정도 걸쳐서 모의고사를 할 거야. 그때 서론하고 본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구성에서 현장에서 구성하는 방법도 이렇게 목차 기재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날라가.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연습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그냥 쉽게 갔던 거야. 다.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자체를 가지고 꽤 맞추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끄는 거야. 거기서 끌게 되면은 60분 내에 4문제든 5문제지 완벽하게 원하는 대로 못 쓴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A4 용지 필수. 두 번째, 기출문제. 그래서 너무 많이 갖고 다니면 괴로우니까 당연히 교육학 논술. 오늘 준 거 있죠? 답안지 이거 넣고 다녀. 넣고 다니면서 뭐 할 건지 봐. 정말 공부 안 돼서 이게 과연 내 길일까?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이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막연한 낙관조 들면 꺼내서 읽어봐. 이 당장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겁이 덜컥 날 거야. 뭐 하기가 또 너무 덜컥 나면 나는 능력까지는 안 되겠다고 도망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차라리 안 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나아. 어중간히 걸치는 것보다. 수도 없이 봐.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쓸 건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1월 5일인 오늘 시점에 여러분이 느끼는 거. 그 다음 일주일, 한 달 후, 2달 후 여러분 느끼는 게 달라질 거야. 달라져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내 나름대로 그걸로 써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써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뭐 문제만 보면 겁이 덜컥 나서 이걸 어떻게 쓰지? 어떻게 하지? 그 과정을 들어가서 제대로 성적이 나올 리가 없을 거 아니야. 쓰고 싶어서 막 써서 연습을 자꾸 해야지만이. 그러면 어떻게 돼? 다음엔 내가 더 잘 쓰고 싶다. 더 잘 쓰고 싶다. 이게 계속 개선이 돼서 나갈 텐데 그 부분이 안 하면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연습들을 원래 좀 빨리 당겨서 해보자. 이거. 알겠지? 해보고 3, 4월에 가서 여러분 1, 2월 공부한 가지고 얼마나 예습이 됐다고 뭐 여러분이 1년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예습이 됐을 것 같아? 항상 그 수준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래도 3, 4월에 다룰 건 여러분 1, 2월에 다뤘던 거에서 토시 가능한 토시 안 하고 내용만 시츄에이션을 바꿔놓고 이런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서론 본론 쓰는 연습을 해야 돼. 나중에 시키는 게 그렇게 좀 늦더라고. 그래서 3, 4월 강의는 작년에 제가 허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정식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고민을 좀 했거든. 어떻게 할 건지를. 뭐 제일 좋은 방법은 무료 강의하면 되잖아. 부담을 좀 줄이고. 그 3, 4월은 무료 강의입니다. 그리고 직강은 그냥 여러분들은 수강생만 혜택을 좀 받고 싶겠지만 또 올해 작년에 강의를 들었는데 떨어져서 재수해야 될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직강은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지. 자, 그리고 전공. 내가 전공 처음 듣는데 봐야 무슨 반인지 모르는데 어차피 1년 지나도 모를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뽑아. 그래서 전공은 2년치. 알겠지? 문제 형태 바뀌고 나는 거. 작년하고 올해 걸 그다음에 그대로 딱 해서 들어주고 다니면서 이제 전공은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전공은 강의를 들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면 자,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계속.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이 1, 2월 강의가 끝날 때까지 이 전공 문제를 몇 번쯤 보게 될까? 수십 번은 봐야 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 있어야 돼. 전공 문제가.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어떤 방식이라서 내가 어떻게 가볼 수 있고 이게 깔려야 여름쯤 가서 제대로 붙으려면은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전국에는 예상 문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이전에 주관식 할 때는 그 예상 문제를 여름쯤에 가서 뽑아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붙었습니다. 4학년도 붙습니다. 4학년도. 왜?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야. 늘 고민이 그거야. 교육학원 나한테 맡겨놓고 교육학원 여러분이 어떻게 쓸까만 고민하고 여기 외우라는 거 외우면 되고 전공은 이번에도 언어 선생님이 막 적중했다 막 이렇게 내지만은 이제 그 100% 적중하는 선생님도 없지. 또 적중했던 모범 답안이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지.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그 틀을 짜내야 돼. 그 짜내기 위해서는 뭐야? 계속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정말 그 문제와의 대화, 문제를 출제한 교수와의 대화를 해야 돼. 도대체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애석하게도 작년 올해 출제했던 교수가 내년에 또 안 들어가. 또 바뀔 수 있어. 그지? 이게 여러분 전공 시험이 위험한 거야. 뭐 교육학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맥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 전체적인 큰 흐름과 그걸 읽어내면서 접근을 해가야 돼. 그 나중에 생각 안 나. 그래서 지금부터 칠해서 이 최소한 2년치 문제는 달달달달 외워야 돼. 언제쯤에? 여름 되기 전에는 이거 외워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느 파트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왔는데 논술 형태는 이거였고 그에 필요한 자료는 이거고 이게 여러분 자료 하나도 안 보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브리핑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올해 가서 붙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친해져야 돼. 수도 없이 봐. 수도 없이. 언제 보면 좋으냐? 정말 공부가 싫어지고 뭐 적당히 가도 된다는 그런 제일 문제가 되는 낙관주의는 좋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막연한 낙관주의는 딱 많은 지름길입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는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아우슈비츠에 사람들이 끌려갔지. 그래서 자기 옷이랑 구두랑 있는 물건을 다 뺏기고 그야말로 자기 발에도 안 맞는 신발에 다 떨어진 거야. 정말 추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옷을 입고도 사람이 병에 안 걸리고 버텼던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가을에 지나가면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을 만나게 해줄지 모른다. 크리스마스니까. 그 다음에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석방할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들이 확 퍼진다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낙관주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나고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시름시름 아파 죽는 거야. 왜 그랬을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이건 특기 공부에서 그거야. 저도 지금 지나고 나면 작년에 아찔한 게 그거거든.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이틀에 걸쳐서 8시간 총정리를 했습니다. 총정리를. 거기서 학습조직이라는 용어만 받겠죠. 학습조직이 필요한 학습조직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분상적 지도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그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약간 형태가 바뀐 형태인 거지만 거기 다 포함이 됐었던 거야. 그리고 그 마지막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 105도를 넣고 105도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거거든. 그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안 다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제가 박살나는 건 그렇다고 치고 이제 뭐 강의한 내가 죽겠어? 근데 그 많은 수강생들은 어떻게 가? 그렇지, 그지? 그처럼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는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하는 이게 필요하거든. 근데 사람 마음이 간사해. 야, 오늘 공부 한번 안 한다고 죽냐? 오늘 술 한번 먹는다 큰일 나냐? 맨날 그러지, 그지? 영화 한 편 더 본다고 해서 뭐 난리 나는 것도 아닌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그지? 근데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건 알아야지. 우리 뇌가 기억을 하는 거야. 오늘도 첫 번째 들어가면 삐아지 이론 못하겠죠. 적응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새로운 자극이 탁 왔지만 빨리 적응을 딱 해. 그래서 항상 고까지는 가야지만이 이제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사한 마음이 싹 올라올 때 꺼내봐. 지금 네 위치를 알아라 이겁니다. 봐라 지금 네가 남한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한가한 생각할 때 그냥 풀어놓고 보면 되지. 여러분이 이거 보고 80 만점 나 언제든지 봐도 자신 있다 이런 안 해도 돼. 그럼 놀아. 뭐하러 그런 사람이야, 그지? 안 되지.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지? 지금 여러분이 교육학도 그랬던 것처럼 전공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수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때 어떤 느낌을 와닿는지를 알아야 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필수. 두 가지는 하나 더 있어. 세 번째. 이러면 너무 많아지나, 그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보조 암기 노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보조 암기 노트. 그 보조 암기 노트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보기를 줬지. 그리고 이렇게 핵심 톡톡도 줬지. 근데 이것도 역시 눈에 보고 있는 동안에는 어떨 것 같다. 알 것 같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스터디를 짜줄 거란 말이야. 그 스터디에서 가능한 이걸 거기다 외우도록 그런 스터디를 시킬 텐데 그래도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지. 그지? 그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앞부분에 나온 이거 가지고 확인해 보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도 다 외워지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 그 앞에 자 동화라고 나왔다. 그대로 다 옮겨 쓸 수 있는지, 평형 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에 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점검을 해보고 자꾸 틀리고 안 해드린 것들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런 작은 노트에다가 하나 꺼내놓고 날짜를 적어. 2015년 1월 5일 이렇게. 그다음에 교육학이면 교육학, 전공이면 전공 해서 단어만 적어. 여기다가 또 동화 해놓고 자꾸 틀리니까 뭐 이건 자신의 기존 도식에서 받아들인 이런 식의 단어 부른 건 소용이 없는 거야. 왜? 동화라는 단어만 보고 툭 튀어 올라와야 돼. 앞서 합리적 마음의 개발, 정신의 개발을 보고 그대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게 연상이거든. 그걸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자꾸 안 되는 것들은 이 단어만 적는 거야. 그건 순서대로.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순서대로. 알겠지?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쌓아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1월 5일인데 다음 주쯤 가봐. 오늘 했던 게 기억이 다 나나? 안 나겠지, 그치? 그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것만 탁 넘겨봐도 확인 올려야 되는 거야. 언제든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안 되면 다시 가서 봐야지. 그래서 여러 번 자꾸 보다 보면 틀린 것들은 다음에 안 틀리게 자신한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단서를 만들게 돼 있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게 남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런 암기 보조 노트가 하나 필요하고. 오늘 일단 세 가지만 해. 앞으로 추가될 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건 필이 들어있어야 돼. 필이. 자, 그리고 잠깐 쉬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의 전략을 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강의 진행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합니다.